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 전사들, 즉 U20 월드컵 대표팀의 4강 진출로 인해 밤잠을 설치시면서도 축구 사랑에 빠진 채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U20 월드컵 대표팀의 준결승 진출에 대한 베트남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팀의 U20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주제를 놓고 베트남 네티즌들 간의 열띤 토론도 눈에 띄는데요. 다음은 베트남 네티즌 반응입니다. U20 청소년 월드컵 대회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가 챔피언이며 거의 매년 결승전에 진출하거나 우승하지만 그러나 프로에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부분적으로는 이 대회가 강한 축구 플랫폼에서는 높이 평가되지 않고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있는 최고의 젊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야. 챔피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프리카는 가나가 단 한 번 우승했고 아시아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나 챔피언이 된 적이 없어. 진지하게 보지 않더라도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챔피언이 되기 어려워. 이러한 이야기는 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스타의 등장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지만 하위 리그에서도 경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항상 이 사실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좁은 아시아 대회에서 준 우승을 했을 때 자신들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 옛날에도 일본과 한국 축구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항상 강세를 보였어. 그와 함께 그들의 국가대표팀 수준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 그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게다가 아시아에서는 탁월한 스포츠 자질이 있는 국가들이야. 그래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축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문이 없다고.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감독은 항상 U22와 U23을 겸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인지 알고 있어 친구야. 한국은 최고의 유스를 양성하고 있는데 베트남 축구연맹은 그렇게 축구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냥 따라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한국은 진짜 죽도록 싸웠고 슈팅은 상대가 22회인데 비해 한국은 4회에 그쳤으며 볼 점유율은 32%였지만 그래도 이겼어. 박 아저씨 즉 박항서 감독 시절의 베트남과 아주 비슷해. 죽음과 싸우는 전술은 청소년 대회에서는 적합한데 선수들의 나이를 볼 때 아직 사고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그렇긴 해도 한국 선수들은 강하고 잘 뛰고 전술적 사고는 아시아 최고라고 봐야지. 내 생각엔 클럽 축구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시아 팀은 아마도 한국이 유일해. 하지만 나이지리아도 강팀이야. 따라서 그런 전술이 현재로서는 통한다. 어느 팀이 공부도 안 하고 2층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는 말이야. 그저 배우고 싶어 할 필요는 없어. 베트남은 키가 작지만 기술이 좋아. 그러니까 스페인, 일본, 브라질, 맨시티 등등을 보고 배우자. 한국인은 키는 크지만 기술이 서툴고 미숙해서 버스를 세우고 롱볼을 차는 등 그들 방식대로 공을 차는 거야. 우리가 배울 것은 없지만 그 민족의 기질은 본받아야 해. 그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지만 월드컵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32%의 볼 점유율을 수용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야. 그런데 베트남은 경기 보는 재미를 위해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동남아 조별 예선에서조차 탈락하잖아. 여기서는 단어 철자를 베트남 누리꾼이 잘못 썼네요. 그래서 한국 특유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불리는 거야. 한국은 그래도 태국보다 위에 있어. 어느 한국 팀이 월드 클래스 팀이라는 거야. 한국 팬이 폭발하는 걸 들으니 웃긴다. 그건 32%의 볼 점유율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볼 점유를 못해서 그런 거야. 한국 선수들은 키가 크지만 기술이 서툴러서 공을 정확히 잡지 못해. 그러나 그들의 큰 키는 그들이 온전한 버스를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베트남을 상대로는 쉬운 일이지.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공을 차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U20 선수들은 월드컵을 하러 갔지만 월드를 모른다고도 했어. 베트남은 월드컵, 다시 말해서 U20 월드컵 예선 라운드에서 탈락했는데 왜 비웃지 않는 거야? 그들이 탑4에 들었다는 건 이미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야. 여기서도 베트남 네티즌이 철자를 잘못 쓰고 있네요. 우리 한국인들도 가끔씩 글을 쓸 때 맞춤법을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베트남어는 성조 표기까지 있어서 글을 쓸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질투심은 항상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항상 신체적으로는 강하지만 베트남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각종 대회의 결과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가 팩트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지. 어느 한국팀이 월드클래스 팀이라는 거야. 그들이 월드클래스라면 버스를 세우지는 않았을 거야. 여기서는 네티즌이 올바르게 철자를 썼네요. 월드컵의 W는
세계를 뜻하는 거야. 맞지? 탑4는 레벨을 뜻하는 거고. 또 트집 잡아봐. 월드컵에서 한국 U20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들여다보지 말고 경기 전체를 보고 제대로 지적하자.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 U20 대회에서 아시아 최다인 12회 우승을 차지했어. 더군다나 U20 월드컵 15회 출전, 16강 진출 8회, 준결승 2회, 준우승 1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해. 최근 열린 U20 월드컵에서 아시아의 유스 팀들은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했어. 하지만 국내 대회를 국제 대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 다른 대륙의 유스 세대의 젊은 선수들은 이미 구단의 1군 주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명한 유스 선수들이 U대회에서 뛰는 일은 비록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클럽의 선수들이 U대회에 참가하게 해준다면 승부가 망가져 버린다.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 유망주들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 명문 구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U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유스 대회에서 아시아는 아직 성과를 낸 적이 없어. U17 사우디아라비아가 U17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 U20 카타르나 일본은 적어도 결승에 진출했었어. 일본 U20의 기록에는 아시안컵 우승 1회, 세계 청소년 대회 10회 참가, 16강 진출 8회, 준 우승 1회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안컵 12회 우승, 세계 청소년 대회 16회 출전, 16강 진출 9회, 준 결승 2회, 준 우승 1회를 기록했어.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진짜 뛰어난 팀인지 한번 찾아봐. 그렇다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성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볼까? 그리 멀지도 않아 친구야. 월드컵은 최근 일본이 스페인과 독일을 이겼어.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를 이겼어. 한국 선수들은 필드에 나가 최선을 다하고 항상 국가를 위해 분투하며 유럽에 갈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스타인 척하면서 소홀하게 플레이하지. 미래의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방금 얘기한 베트남 누리꾼을 보면 베트남 축구의 발전도 기대해볼 만하네요. 온라인 감독이 들어와 한국의 박항서 감독을 비난하는데 한국 축구는 청소년 레벨부터 한국 대표팀까지 매년 월드컵에 나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라운드까지 진출한다. 이스라엘이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해버린 셈이기 때문에 피파는 이번 대회에서 이스라엘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내 축구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기억에 따르면 월드컵 본선에 이스라엘 팀이 출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U20에서 그들은 브라질을 격파했어. 청소년 대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야.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월드컵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했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 못지않게 베트남 국민들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베트남 네티즌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상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